안녕하세요. 박교 논술의 변준환 부원장입니다. 자, 2025학년도 대입변화 분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2025학년도입니다. 내년. 2025학년도 입시에 대해서 한번 개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현재 고2가 치르는 2025 대입은 34만 934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정시는 16개 상위권 대학에서 40% 이상 2월 인원을 포함하게 되면 50%에 가까운 인원을 선발한다는 건 아시죠? 자, 학생부 간소와 교사 추천서 자소서가 이미 폐지된 상태죠. 따라서 교과 세특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교과와 종합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인데 수시 지원이 증가하고 재수생이 오히려 증가해서 경쟁률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고요. 수도권 대학에선 지역균형으로 10%를 선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머지 일반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건 논술 모집 대학이 늘어납니다. 특히 2025학년도에선 그동안 선발하지 않았던 고려대가 논술로 인원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연대와 고대 두 사립 명문대학이 논술로 모두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정시는 통합형 수능이 2025학년도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선택 과목의 유분리가 쟁점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소시키고자 계열 구분 없이 두 과목을 선택하는 형태로 조금씩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과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한을 거는 학교들도 있고 오히려 풀어주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변화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국어 주로 1등급 상위권 학생들은 엄매를 많이 선택한다는 거 아시죠?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확통은 문과 학생들이 미적 기하는 이과 계열의 학생들이 지원하는데요. 1등급이 확통에선 6.5%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과 계열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1등급을 맞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문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은 2등급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택 과목 필수 반영 폐지 대학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학생부가 간소화되고 교사 추천서, 자소서 폐지됐기 때문에 교과 세특이나 창체 활동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이건 주로 종합 전형에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되지만 조심해야 될 건 이게 이렇게 되면서 대학에서는 선발 기준이 대단히 모호해졌기 때문에 교과 비중을 높이거나 또는 최저 기준을 설정하거나 또는 서울대, 연대, 고대처럼 재시문 기반의 면접을 실시하는 유형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학령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N수생은 증가 추세고요. 또 수시 지원도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 따라서 경쟁률은 올해 논술만 봐도 작년에 비해서 더 높아졌다는 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 10% 이상 선발하면 어떻게 되죠? 네, 나머지 일반 학생들의 결국은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라는 거, 결국은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합격이 어렵다는 겁니다. 중요한 점 2025학년도에 고려대가 논술을 다시 신설한다는 점입니다. 2025학년도에 논술 모집을 신설하는 대학 중에서 고려대, 상명대, 신한대, 을지대가 논술 전형을 신설합니다. 논술 전형은 교육부에서 꾸준히 폐지를 권고해온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점점 모집 인원이 느는 추세입니다. 이건 대학에서도 이 전형의 유용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서울대를 제외한 연대와 고대가 모두 논술 전형이 이렇게 되면 운영이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서울대 일반 전형이 면접이지만 또한 사실상 논술에 가까운 재시문 기반 면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논술의 중요성은 작년,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커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논술 100% 선발 대학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 논술 100%란 건 뭐죠? 논술 100%는 내신 교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특히 쌍끌이인 연대, 고대, 그리고 성균관대, 이화여대, 건국대, 경희대 이런 주요 대학들이 모두 논술 100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학들은 결국은 내신보다는 논술 실력, 특히 내신이 부족하지만 논술 실력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논술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단순합니다. 첫 번째, 일찍부터 자신이 어떤 전형을 선택해야 될지 방향성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과나 학종을 준비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자신의 객관적으로 서류의 적합도나 합격 가능성을 평가해 보는 게 매우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희망으로 무대포 우주상향을 쓰는 건 적합치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정시에 올인하거나 논술에 올인하겠다. 이거 초반부터 결정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올인하겠다. 이건 안 됩니다. 내신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네, 희망대역만 높아지고 대부분 수능에 올인 전략을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능 경쟁력이 과연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했느냐? 안 되죠. 재수생과 반수생이 들어왔을 때 자신의 성적이 낮아진다는 걸 고3 학생들은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또한 서울 상위권의 정시 모집 인원이 40%에 2월까지를 포함하면 50%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학종보다는 정시가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학종 모집 비율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따라서 대부분 지역균형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자신의 내신을 충분히 잘 관리해서 교과와 학종을 먼저 가능한지 보시고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논술이나 정시를 택하는 게 맞습니다. 자, 논술 대비 전략과 인문 논술 정보를 한번 드릴 텐데요. 2025학년도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에서는 인문계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대학이 36개였는데요. 네, 그런데 캠퍼스 구분하면 40개 대학에 달하고요. 2025학년도에는 또 신설 대학이 늘었기 때문에 44개 대학교가 되겠죠. 실시 대학의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보면 논술 100 전형들이 있는데 2025학년도에는 더 늘어난다는 거 아까 보셨죠. 대부분은 60%가 가장 낮은 비율인데요. 경기대, 숭실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교과가 40%니까 내신이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실질 반영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해 보시는 겁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이 수능 최저를 만족시키는 게 논술 합격의 60-70%를 차지합니다. 왜요? 논술 최저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걸 충족하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한때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통과율이 너무 낮아서 실질 논술 경쟁률이 3대 1도 안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가장 인문계에서 높은 건 경희대 한의학과였어요. 세경 영역 합 4이내였고요. 자, 계열별로 전부 다 이렇게 수능 최저 기준들이 적용되어 있고요. 수능 최저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 대학들이 내년에 더 늘어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문계열 논술 전형 논제 유형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언어 논술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대학이 가장 많긴 하지만 도표나 그래프 분석도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거, 네, 언어 논술에 수리 논술이 출제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건국대 인문사회 2, 경희대 사회, 숭실대 경상, 연세대, 이화여대 인문2, 중앙대 경영경제, 한국항공대 이하,
한양대 상경계열은 인문 수리 논술이 따라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어 제시문을 현재 제시문에 포함하고 있는 대학이 3개 대학이 있습니다. 연대, 이화여대, 한국외대고요. 선생님, 고려대는요. 고려대는 현재까지 발표한 모의 문제를 분석했을 때는 영어 제시문과 수리를 출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내년에 혹시 변화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계속 한번 유튜브를 구독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문계열 대학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적용 대학들이 있는데요. 미적용 대학들이 첫 번째 카톨릭대, 의대나 간호대학은 간호학과는 제외입니다.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그리고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 한양대 이런 주요 대학들이 논술 최저 기준을 모두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학의 경우에는 수능을 보지 않고도 사실은 논술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논술 전형 실시 대학들이 있는데요. 수능 전 대학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대학들은 연대, 성신여대, 홍익대 그리고 카톨릭대 4개 대학들이고 올해 같으면 홍익대가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았던 학교입니다. 수능 전 논술을 봐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수능 전에 볼 수 있으면 1개 대학 정도를 논술을 경험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수능 이후에 한 5개 대학을 지원하고 그 현장 분위기에 쉽게 적응을 하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떠는 게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전에 하나, 수능 이후에 여러 대학을 지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 4차 대학이라고 있는데요. 인하대, 아주대가 있습니다. 12월. 그러니까 수능 보고 나서도 한참 뒤에 시험을 보죠. 이런 대학들은 수능 이후에 논술을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합격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학들은 특히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9월달 지원하실 때 미리 결정을 하셨어야 돼요. 내가 수능의 편차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대학을 지원을 해놓으셨어야 돼요. 또는 수능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렇게 성적 편차가 큰데 9월달에 나는 이런 성적 편차가 큰 상태에서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라고 한다면 9월 지원 때 반드시 이나 아주대 이렇게 수능 최저가 없고 늦게 보는 학교들을 지원하셔야 됩니다. 학생부 교과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왜죠? 실질 반영률이 높지 않아서예요. 자, 한번 1개 대학만 볼게요. 자,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논술 80에 교과 10 그리고 비교과 10인데 비교과 10은 거의 다 주겠죠. 그러면 교과 10은 어떻게 반영하느냐? 결국 1등급은 10점부터 시작해서 8등급까지가 9.70이니까 0.3점 차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의미죠? 내신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죠. 결국 8등급도 서강대 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신 때문에 논술이 떨어지는 경우는 매우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4, 5, 6, 심지어 7등급도 붙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9등급에서 0점을 주는 학교들인 경우에는 9등급이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신이 낮은 경우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저 9등급이에요. 어떻게 해요? 네, 논술 100% 전형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잊지 마세요. 논술 하실 수 있어요. 자, 논술 시험 시간과 그 다음에 논제 유형이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아마 9월 원서 쓰고 나서나 여러분들 귀에 들어올 거니까 한번 나중에 천천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시간이 보통 짧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80분에서 90분 정도고요. 긴 대학은 120분 정도를 보게 되는데 120분 2시간을 초과하는 대학은 현재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약 수령을 가끔씩 물어보는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현재 약 수령을 보는 대학들은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내년엔 더 늘 예정입니다. 네. 약 수령이 중요한데요. 약 수령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유형입니다. 국어 단답형으로 쓰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수학이 주관식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됩니다. 수학을 우리 애는 너무 못해요. 한 6등급인데 가능할까요? 네. 일찍부터 준비하면 가능하겠지만 수학 6등급에서 약수령 수학 문제를 예를 들면 4문제 이상을 맞추는 게 6문제에서 4문제 이상을 맞추는 건 일찍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상당히 어렵다는 거. 이런 경우에는 국어 문제만 있는 대학을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유형 분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고2죠. 곧 고3이 된다가 아니라 현재 고3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12월 설명회가 열렸을 때 오프라인 설명회에서 반드시 더 정확한 정보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내가 어떻게 1년을 준비해야 될지 9월까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대체 박교 논술 학원에 문의를 하셔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하면 좋을지 반드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박교 논술의 변준환 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